플러스 거기에 하나만 제가 말씀 얹으면 SBS 보도에 따르면 이래요. 지역구. 왜 전재수였냐? 왜 전재수였냐? 지금 전재수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금품 줬다. 그리고 이 청탁의 목적이 한일 해저 터널을 청탁했다고 진술해. 그거 청탁하느라고 돈 수천만 원 주고 명품 시계 줬다라고 지금 진술했다는 거예요. 윤용호 본부장이. 네. 네네. 근데 왜 전재수냐?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은 이 통일교 쪽에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 문선영 총재 시절부터. 근데 이 한일 해저 터널에 공을 들여봤는데 그 터널의 시작점으로 검토된 곳이 부산 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성도 있다 보니 그런 구체적인 청탁의 목적도 있고 하니 전재수 의원에게 하여튼 돈 줬다. 좋은 시계 비싼 명품 시계 줬다. 그 한일 해저 터널 좀 잘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였다는 거니까 이게 전재수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도 없었다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 있다고 쳐요. 근데 저희가 듣기에는 그럴듯하네. 왜 전재수 의원한테 그렇게 공을 들였고 돈을 줬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깝고 또 지역구가 마침 한일 해저 터널과 연관성도 있고 한일 해저 터널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줬다는 사람의 설명이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그다음에 예. 한일 해저 터널은요. 문선명의 꿈이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통일교가 한국이 더 그 교세가 셉니까? 일본이 교세가 셉니까? 일본이 더 세죠. 그러니까요. 문선명 총재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이 뚫려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 그럼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에 있는 통일교 신자들이 비행기 안 타고 그냥 기차 타고 와도 되고 예. 그다음 만약에 도로 뚫리면 차 타고 와도 되고 왔다 갔다 그 교류가 활발해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예. 그다음에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이 뚫리면 어디에다 뚫겠습니까? 목포에다가 뚫겠습니까? 울산에다가 뚫겠습니까? 아니면 뭐 평택에다가 뚫겠습니까? 부산이죠. 부산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 부산은 그 당시에는 야도죠, 야도. 예. 왜냐하면 그 부산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그렇죠. 그 야도에 그 여당 의원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2016년도에 그러네요. 누구를 꺾었습니까? 전재수가 예. 박민식 꺾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재수 의원은요 초선 의원일 때부터 다른 초선들하고는 레벨이 다른 그런 초선 의원이고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딱 봤을 때 예.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전재수 의원이 재선 3선 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는요 전재수 의원이 초선 의원일 때부터 뭐 해양수산부 장관 시켜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잖아요. 예. 지금 뭐 이제 이런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후보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전재수 의원을 삼선의 전재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다 포석이 있었다라고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옮기고 그걸 딱 훈장 삼아서 부산시장 나가서 박형준 현역 시장이든 국민의힘 후보 꺾고 정말 스타로 등극한다 막 이런 시나리오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덜컥 이 덫에 걸린 거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주말에 그 부산 쪽 분위기도 취재를 했는데 진짜 약간 제가 있었대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네. 토요일 날 부산을 갔었는데 아. 부산 선거 돌아가는 걸 되게 잘하는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네. 저는 너무 당연히 여기 이쪽 민주당은 전재수 무섭죠, 장관이 무서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궐선거니까 아니던데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못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안 나온다는 말도 있고 뭐 못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잘 모르시겠구나. 근데 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월요일 날 좀 물어보고 하니까 지금 이 통일교 문제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전재수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벌써. 현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예. 정말 너무너무 진짜 황당합니다. 그러면 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건데 좀 빨리 기소하면 안 되나요? 이 기사를 보면 SBS 기사를 보면 2018년 9월 한학자 총재에게 올리는 특별 보고를 보면 전재수 의원이 부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4천만 원 플러스 까르띠에 불가리 명품 시계 이게 하나당 1,000만 원인지 두 개 다 1,0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합이 5천만 원이면 뇌물죄 공소시효 기간을 수뢰 기준으로 분리를 했을 때 5천만 원 미만이면 특가법 적용이 되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나 지난 9월에 끝난 거예요. 그 정치자금법이 이제 7년이고 아마 뇌물도 액수에 따라서 네. 공소시효가 다르겠죠.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한일 해저 터널이란 걸 해주세요라고 했겠으니까 이런 조건이 있으면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두 개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다만
전재수 장관 측은 한일 해저 터널에 반대하는 반대왔다.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포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이 그 공소시 지났다 그러면 뇌물로 어떻게든지 아마 해야 될 텐데 뇌물죄는 또 막 까다롭겠죠. 정치자금법보다 뇌물죄가 훨씬 더 따질 게 많아요. 따질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 있어야죠, 그렇죠. 대가성 있어야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런 것까지 다 엮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뭐 아니면 도예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현금도 받고 명품 시계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받았는데 그런데 해저 터널을 반대했다? 이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밥값은 해야지, 시계값은 해야지. 아니 근데 이거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딱 그냥 제 느낌인데 여기 제주도 강정마을 하는데도 진보 진영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부산에 땅굴을 파가지고 인천까지 일본까지 가는 해저 터널을 연결한다? 그러면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진보 진영의 환경단체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왠지 뒤로는 뭐 부산시 의원들을 설득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말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네. 거면 받지를 않았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전재수 의원이, 전재수 장관이 절대로 자기는 안 받았다. 반전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말이 맞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일교와의 유착관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밀접했던 거 아닌가? 그쵸.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최근에 그 정권을 잡은 집권당이 어디였습니까? 민주당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 2022년까지는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여당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여당 잠깐 하다가 지금 물러났지만 그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였어요. 그렇죠. 별로 힘도 없는 여당 아니었습니까? 예. 힘 있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재수 의원을 컨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재수 의원 컨택한 게 뭐 2018년 19년 뭐 이랬다라고 네. 하는데 전재수 의원이 전재수 장관이 언제 국회의원 됐느냐 20대 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16년도부터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초선 의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초선 의원밖에 안 되는 사람을 통일교에서 저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재수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김현지 실장하고 비슷한 자리에 있었어요. 예. 부속실장. 예. 그런데 제1 부속실장은 아니고 제2 부속실장이었어요. 예. 권양숙 여사를 모셨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게 그 전재수 그 의원이었고 예. 그다음 뭐 했습니까? 국정상황실의 행정관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청와대에 그 비서실장 누구였습니까? 민정수석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재수 당시 2019년 뭐 이럴 때 전재수 의원은 초선 의원이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다른 초선 의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플러스 거기에 하나만 제가 말씀 얹으면 SBS 보도에 따르면 이래요. 왜 전재수였냐? 왜 전재수였냐? 지금 전재수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금품 줬다. 그리고 그 청탁의 목적이 한일 해저 터널을 청탁했다고 진술해. 그거 청탁하느라고 돈 수천만 원 주고 명품 시계 줬다라고 지금 진술했다는 거예요. 윤영호 본부장이. 네네. 왜 전재수냐?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은 이 통일 쪽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선영 총재 시절부터. 근데 이 한일 해저 터널에 공을 들여봤는데 그 터널의 시작점으로 검토된 곳이 부산 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성도 있다 보니 그런 구체적인 청탁의 목적도 있고 하니 전재수 의원에게 하여튼 돈 줬다, 좋은 시계 비싼 명품 시계 줬다. 그 한일 해저 터널 좀 잘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였다는 거니까 이게 전재수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도 없었다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쳐요. 근데 저희가 듣기에는 그럴 듯하네. 왜 전재수 의원한테 그렇게 공을 들였고 돈을 줬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깝고 또 지역구가 마침 한일 해저 터널과 연관성도 있고 한일 해저 터널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줬다는 사람의 설명이 상당히 그럴 듯하잖아요. 네, 달려보겠습니다. 들렀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통일교 건물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아니 이렇게 가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혹시 외관 먼 있어요? 산에 화이트하우스가 이렇게
진짜 저기야. 진짜 무서워요. 성같이.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네. 영상을 최근에 봤는데 저건데 아니 진짜 저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네. 옛날에 제가 선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선문대학교가 아. 통일교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 아세요? 이런 뭐요? 얘기해도 되나? 다 해주세요. 네, 그때부터도 한일 해저터널 얘기가 나왔었고, 수건 사업이죠. 예. 그리고 저 세종문화회관을 설계하신 분이 통일교인 아니세요? 저는 그렇게 아, 그런가요? 들었는데 아니면은 아니면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PD님. 네. 네네. 아무튼 저 네. 궁을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 생각이 난 비슷한 거야. 느낌. 저기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가 봤죠. 아, 왜 안 가셨어요? 거기 그냥 아니야, 들러서 아니야. 차 마시고 올 수 그러니까 있는데. 나도 요새 생각하는 참. 내가 그래도 거기 네. 교수였는데 네. 그러고 나서 국회로 왔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연락이 없어요. 아. 물론 연락이 와도 제가 그런 연락이나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약간 칼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걸 아니까 아마 알고 전화 안 네, 했을 그랬을 수도 수도 있죠. 있는데. 아, 근데 저기를 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가봤대요? 예, 왜냐하면 그때 그 뭐야 저 경기도 도의원 할 때 아. 저기가 이제 무슨 공중 무슨 다중 시설이라서 거기 무슨 안전 점검 막 이런데 국회 저 도의원들인가가 몇 명이 가서 본 적이 있었대요. 그냥 공무로 간 거죠. 진짜 딱 들어갔는데 너무 초현실적이래요. 초현실? 위에 저 네네. 높은 위에 뭐 그냥 하나하나 다 색깔이 칠해져 있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야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압도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저 우리 아까 김선 앵커도 그 얘기 네. 했던데 저게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는 데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무서워요. 왜냐면 이렇게 뭐 가는데 요새 그 산꼭대기에 저게 PD 있어요. 수첩인가 네. 한번 그 나왔었어요. 아, 그 그래요? 영상이. 네, 근데 어. 산꼭대기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기름도 엄청 들 것 같고 저기까지 예. 올라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 너무 높고 그냥 들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 선문대 캠퍼스도 약간 저랑 비슷하게 네. 지어가지고 그 이렇게 신전 같아요. 네, 잘 지었죠. 네네. 아 저기 야 지금까지 저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정동영 장관 잠깐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차 한 잔 마시려고. 자발적으로 친구랑 차 마시려고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 근데 건물이 세 개래요. 고교 동창 네. 누구누구 등 친구 7, 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 통일 이야기를 나눴다. 그 통일교와 통일 얘기를 해서 통일부 장관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아재 개그 유행하고 있고요. 원래 한번 통일부 장관 아우 잠깐만 저 영상 있네. 와. 네, 저 영상을 이번에 무슨 박물관을 개관했대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온 세계가 한 가정이 되는 그날까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누가? 광고. 한학자 총재가? 아니 지금 광고 문구가 그렇게 나와요. 아. 성우가 그렇게 하는데 대단하잖아요. 뭐 리틀 엔젤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청신병원, 우리나라의 네. 그 가장 유명한 초등학교. 청신국제중 그건 이제 중학교고 네, 죄송해요. 제가 알기로는 경복 초등학교는 그 재단 아니에요? 제가 또 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경복. 아닌 것 저희가 같은데요. 한 제가 100개를 알기로는- 뽑았는데 다 있어요. 아무튼 찾아볼게요. 네. 경북 맞아요. 거봐요. 경북 초등학교가 통일교 저기 재단이에요? 뭐야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도 원래는 통일교 소유였어요. 제가 알기로. 아 그래요? 네. 게다가 그리고 우리 뉴욕에 있는 뉴요커. 아 그다음에 예, 예. 워싱턴 DC에 있는 그 쉐라톤인가? 음.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리고 진짜 우리 PD님이 찾아줬는데 세종문화회관 정부 과천정사 유니버셜 아트센터 아 세종문화회관 문성명, 나오죠. 와세다 어. 대학교, 뭐다음에 선화예고 같은 거를 선화예고. 기원 설계한 사람이 엄덕문이라는 분이래. 청신국제학교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유명하고요. 아, 그러네요. 경북 초등학교가 모르셨지? 전 전혀 몰랐어요. 이거 제일 명문 막 재벌집 아들. 아 그리고 많이- 예. 리틀 엔젤스가 통일교 그 뭐라 그래? 그러니까 교도들의 자녀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명문 집안의 애들이 거기 리틀 엔젤스 아. 멤버들이 많았어요. 진보 쪽 정치인이신데 자기는 이제 지금 여기 연루된 사람 중에 그 아는 분이 있는데 보면은 너무 괜찮은 정치인인데 예.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은 확실히 안 받았다라고 장담하기가 참 이제는 힘들다. 그렇죠.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특히 고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에 자기는 정말 그 철퇴를 맞은 그런 심정이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훌륭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저 경지까지 올라간 걸 잘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강하게 그 비호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이런 심정을 토로하는 분을 봤어요. 정치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언제나 그럴 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다 돈 받은 혐의가 나오면 네. 절대 안 받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부인하지만 결국은 재판에 가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지금 권성동 의원도 봤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권성동 의원도 현재까지도 돈 받은 거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증거가 있을까? 지금 이제 2018년이면 7년 된 건데 예. 아직 무슨 기록이라든지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생겨요. 왜냐하면은 권성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2년 뭐 그 무렵이니까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2017년, 18년 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기록이 어딘가엔 있겠죠.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예. 이 윤 본부장이 과연 가지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독생녀 한학자 여사님용 보고서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2018년 아까 행사 부산 행사 지금 캡처해서 드렸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와인 마시는 거? 희망 전진 결의 대회라는 걸 하는데 부산 백스코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있을 건데 정말 일부 언론지에 저렇게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와인을 마신 건 2018년 5월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희망전쟁 결의 대회인데 저거는 또 11월인가 그렇거든요. 또 자주 하나 봐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어쨌든 저렇게 구글 등에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을 정도면 저는 통일교는 사진 많이 찍어놨을 거라고 봐요. 있겠죠, 왜냐하면 어딘가에. 우리가 이제 사회비로 취급을 받아. 근데 정치인이 와서 우리 행사를 서포트 해주고 와가지고 응원을 해줘. 사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누구누구 행사에서는 왔어. 예. 누구누구 왔어. 행사 부산 공식 지금. 사진 찍는 사람이 다 장면 기록은 장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도 있을 거고 아마. 예. 왜 보면은 물건을 사도 외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샤넬 한국 매장에서 사서 선물을 주잖아요. 예. 까르띠에랑 불가리도 불가리. 네 그거 인보이스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면은 그런 거 다 있어요. 누가 사고 뭐 이런 거 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계는. 네. 문제는 그런 자료나 증거는 아직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그 증거나 자료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죠. 능력도 국수본에서. 예. 능력과 의지만 갑자기 또 있으면 우울해지네. 네. 아 박창원 총경님 경찰대학교 교수 부장 경찰청 대변인 인사 담당관 사법시험 합격. 아유 어제 우수하신 분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예. 그동안에 아까도 그 지적을 하셨잖아요. 검사의 역사를 보면은 그 영역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강골 검사하면 생각나는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뭐 이제 심재균 경찰도 뭐, 예. 경찰도 그 강골 경찰이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이에요. 좀 넓게 보세요, 세상을.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뭐예요? 정의의 구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근데 아니 왜 고개를 흔드세요? 그 박총경을 너무 안 될 것 같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네.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총경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친구들 다 잘리고 자기만 살아남느냐 아니느냐 그걸 결론 짓는 그 딱 그러니까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딱 그 박총경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뭘 바라겠습니까? 그 특검을 해야 되겠구나. 특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뉴스트라다무스만 아는 얘기예요. 네, 박준경님 뭐 일단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굉장히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정희 의원 파이팅! 화이팅! 예, 정말 네. 강골 경찰의 제 1세대 강골 아니 경찰관으로 사진도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박총경 사진도 혹시 하나. 있어요? 네. 네, 한번 찾을 수 박창원 있으면 총경입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힘내시라고. 아 사진 뜨면 힘내세요. 진짜 힘내세요. 네. 그거 뭐지? 그 뭐지? 송혜교 나오는
그 드라마. 글로리요? 글로리 연진아 멋있다. 브라보 박순경 이렇게 네 진짜 올해 오죽하면, 경찰상 네. 저희가 받으시는 날 멋지다 총경 박총경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부님 정말 너무 트렌디하고 재밌으신 것 같아요. 저요? 유머 넘치시고. 근데 너무 저 무거운 이슈를 너무 가볍게 한다고 또 비판받지 않을까. 다시 무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왔다, 왜냐하면 나왔다. 아니. 네. 아 똑똑하게 보이네요. 몇 년생이에요? 지금 아, 이분이 경찰이 된 게 99년이었어요. 99년에 됐으면 젊겠구나. 아마 한 5학번 네. 경찰 7호년 정확히 국장님. 95년생 한 50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이제 만 50. 한창 일하실 나이네. 한참이라고 애들 대학 보내야 되고. 그렇지. 경무관도 달아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40까지 치고 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수사를 눈치 없이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K 폴리스 한번 해보자고. K 캅, K 폴리스. K-폴리스.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박수 한번 치고. 네. 박수 아니 치고. 멋지다는 아니지 아직 안. 아직 그러죠. 멋져라. 그렇지. 아. 그냥 자, 지금 멋져라. 네. 자, 멋져라, 박정경. 멋지자. 네. 멋지자, 멋져라. 예. 변호사님, 저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봤을 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네네. 통일교 측에 뭔가 아니 거길 왜 가요? 저는 예쁜 카페가 있는지 몰랐어. 아셨어요? 아유, 알기도 어렵고 저기 보세요. 사진에 보면 저 산속 깊이인 데를 가면서 야, 저 카페가 예쁘대는데. 저희 스텝이 가서 저기서 찍으셨대요. 아, 그 진짜로? 카페 맞아요? 저희 카페 맞아요? 아니에요. 카페도 아니고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그럼 주차장에 예쁜 카페가 주차를 없었구나. 하다가 놀라서 저걸 보고 찍으셨다고. 네, 저희 제작진이. 네. 근데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통일교의 꽤 그 핵심 인사하고 악수하는 이 그렇죠. 투샷 사진을 찍게 만들었잖아요. 거기 그 부의장 넘버 3. 넘버 3 지금 넘버 2가 누가 넘버 3를?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이 사실은 이게 물론 이재명 대통령 나는 아무 관련 없다. 나는 오히려 지금 통일교 해산하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지만 계속 국민들 뇌리엔 그 또 사진이 가는 이 파괴력이 있잖아요. 맨날 국민의힘이 통일교랑 그렇게 뭐 나 정교 분리가 안 돼 있고 정교 일치를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사진도 찍고 임명장도 좋네. 이 사진에 이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 임종성 전 의원인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땐 씻을 수 없는 두고두고 아, 이 그럼요. 양반의 이 뭐라 그럴까 죄가가 될까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바로 아웃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예. 7인회도 안 하면 이제 6인회로 줄어들지 않을까. 혹은 이제 이렇게 가면 3인회, 2인회로 금방 줄겠는데요. 그냥 뭐 인수분해라고 하시죠. 예. 인수분해. 거의 이제 현지 애지중지 현지와 정진상 정도만 남는 그 오른팔 왼팔만 남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정도면 진짜 대통령도 신경이 쓰일 수 임종성 있겠네요. 씨가 네네. 이날이 12월 24일이었다면서요? 네네.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12월 24일이면? 그렇죠. 아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 맞죠?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전에 예. 맞대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차 막히는 날 네. 가족들을 데리고 그것도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가족들과 함께 종교 단체에 갔다. 보통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기도하러 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 실버벨 하고 있는데 가족들 차 타 해서 붕 가다가 저기 통일교가 있네 가서 기도를 올렸을 확률이 매우 큰 거지. 무슨 카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거는 국민을 정말 우롱하는 거고요. 이거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근데 이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차라리 잘못됐다고 비는 것만도 못하고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예. 이게 가장 국민을 지금 바보로 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제가 억지로 지금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 통일교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고 사태가 터진 후에 민주당과 정치인들의 대처의 본질은 뭐냐면 국민을 정말 바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언론사 우리 친한 언론사들이 잘 써주겠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특검 유리 조사 안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개딸들은 그냥 잘 지져주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거기서 무슨 통일교를 YTN과의 통화에서 12월 24일 가족과 근처 카페를 들렸다가 통일교 고위 간부인 이모 씨와 연락이 닿아서 사진을 찍은 바는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 전화번호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동영 전 장관. 예, 네.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어느 거요? 휴대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게 그 예. 사람의 돈을 받은 거와 안 받은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돈 받을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돈 줄 사람 이렇게 저장해 둡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뇌물 줄 사람 이렇게 저장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예. 그 저장 안 돼 있다는 게 이 사건과 본질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을 지지자들을 바보로 하는 것이다. 오늘 한겨레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교환 전 미통당 의원에 대해서 각각 3천만 원씩 전달되었다라는 라고? 기록이 있다라고 라고 보도를 보도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우리 이제 얘기해요. 또 편하게. 변호사님, 저 좀 구해주세요. 따로 카메라. 변호사님, 정동영 장관이, 나도 그쪽이랑 돈 받은 거 없어라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그날 입장이 이제 오후쯤 나왔고요. 그날 저녁에 다시, 그날 저녁에 호텔에 간 거죠? 6시쯤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홍연이라는 네, 중식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하고 둘이 만났다는 거죠. 네. 근데 자기가 만약 떳떳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비락 같잖아요. 네. 우연의 일치? 나는 그냥 원래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그날 그게 터진 거야. 그러면 일반인이면은 오해 살까 봐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몰래 만나면 더 이게 몰래 만나다가 들키면은 더 오해 살까 봐 오히려 대놓고 만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떳떳하게 정답. 그렇죠.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떳떳하게 안 가려면 더. 우린 그게 통일교 얘기가 아니라 원래 예약이 돼 있어서 우린 식사만 한 거야. 근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통일교 얘기 안 했을까요? 난 그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근데 사전 뭐 알 수는 약속이 없지만. 돼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건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일교 사태 딱 터지자마자 거기에 막 거론되는 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이 굳이 따로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2시간씩 얘기했다. 누가 봐도 왜? 두 그렇죠. 사람이 왜 만나? 무슨 얘기하러 만난 거야? 뭐 허겁지겁 뭐 서로 말 맞추려고 만난 거 아니야 혹시? 어디까지 쟤네들이 하고 있는지 서로 정보 확인하려고 만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의심을. 제 생각에 국장님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 김 장관 만나지 맙시다. 잠깐 미룹시다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저런 네. 거에 연루가 안 될 테니까 그런 걸 상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니 네. 보통 대한민국 그 장관으로서 장관급으로서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차대한 직위를 맡고 있으면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조금 자중하자 그래서 아이고 혹시 진짜 약속이 있어서 이거 우리 둘이 만나면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다음으로 미룹시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상도의죠 상도의. 네, 서로에게. 네. 약속을 오얏나무 아래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꾼두 고참하지 말라는 오얏나무 아래서 우리 오얏나무 아래서 만나자. 네. 각 쓰고 만나자. 그렇죠. 네. 우리 서로 가끈도 좀 고쳐주고 이런 수준인데요. 이게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재명도 네. 이렇게 막 일부러 네, 더 네. 막 없애라고 한 사람이야 나는 통일교 없애라고 한 사람이야 요거를 강조했다고. 요게 아시겠지만 정동영이 이재명의 거의 정치적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김현지 아버지가 저라면 이재명 아버지는 정동영인데 변방의 그냥 변호사를 그래도 중앙 정치 무도로 이끌어준 사람이 정동영 장관이죠. 정통이라고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팬클럽입니다. 예. 거기 거의 회장 출신이 두 명이 한 명이 정청래고 한 명이 이재명이에요. 예. 둘이 그때 사이 별로 안 좋았대요. 아무튼 둘이 그랬는데 이 정동영 스타일이 뭐냐면 이거는 자기들끼리는 정면 돌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먼저 터뜨리라. 뭐 법인카드가 문제가 같으면 법인카드 쓰는 모습을 보여줘라. 예를 든 거예요. 막 뭐 여배우가 문제 될 것 같으면 그 영화를 보러 가라.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것도 일부러 나는 당당한데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의심하잖아요. 예.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가 민주당 전문가 아닙니까? 제 민주당 전문가, 예, 민주당 예. 당원 생활을 얼마나 했고 국회의원들하고 인터뷰를 얼마나 네, 많이 네. 했는데요. 민주당 애들은요 지금 장경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얘들 종특은 뭐냐면 지지자들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지지자들한테만. 경선만 어떻게 통과하면 지지자들 마음만 안 잃으면 본선은 내란 타령하면서 이기면 되지 뭐라고 대처하려는 듯한 눈빛이 저는 보입니다. 그런 특징이 보인다. 아니 네. 이런 논평도 못해? 평론가가? 아니요, 하실 수 있죠. 아, 그 눈빛이 그렇게 보였다는데. 분석된다. 근데 네. 근데 우리 PD님 얼굴이 점점 백인인 줄 알았어. 사색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약간 사색이 돼가고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오늘 좀 세게 얘기했나 봐요. 네. 저기 그 이재명이.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방송이 지금 백브리핑 저도 모두가 지금 비상 상태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하게 하는 게 이분들이 약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방송보다 깜짝깜짝 놀 때가 얼마나 많은데. 김민수 청장 저래도 되나? 막 이런. 이렇게 날 죽이네. 네. 자, 백스텝 좋아요가 네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동영 네네. 장관. 국장님은 늦구만. 아니 그 얘기 잠깐만요. 하나 어제도 우리 전해드렸는데 그 2020 야인 시절에
고교동창 친구 7, 8명과 승합차로 강원도에 아, 가던 맞아요. 중에 동행자 제안으로 잠시 네. 방문했는데 거기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네. 여기가 천정궁이 그렇게 지나가다 야 저거 예쁘다 야 카페 있다는 말도 있던데 가볼까? 그래서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무나 함부로 못 가고 다 미리 네. 예약도 하고 미리 일정을 다 조정해서 가는 거고 같이 갔던 그 일행 중에도 통일교와 굉장히 밀접한 친군가도 있었고 그러면 네네. 이거는 누가 봐도 아 거기 가서 만날 생각이 있었구나 누군가를 뭐 이렇게 봐야지. 지나가다가 강원도 여행 가다가 갔다는 거는 그것도 웃으시는데 그 약간 웃음 나오는 얘기 같아요. 제가 2천 아울렛이냐? 그러니까 진짜 빵 제가 터졌네. 강원도 가는 길에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받아주는지. 받아주는지. 오늘 동아일보가 예. 기사를 아주 약하게 한 줄을 썼는데 이곳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금도 막 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제가 여기 우리 방과 공유를 했었는데 어딨지? 네.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천정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했더니 물어봤다고요? 재미나 그 AI. 아. 예. AI한테 깜짝이야. 물어봤더니 제명이한테 물어봤다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일단 헌금도 내야 되고 통일교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일주일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돼. 오 팩트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링크를 줘봐.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갔더니 진짜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약하는 것도 그쵸, 못 그쵸. 찾겠고 아니, 못 찾았어요 결국은. 저기가 그렇게 막 지나가다가 갈 수 있고 카페 예쁘다더라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지금 네. 저런 그 본인들의 해명을 내놓는 게 아까 우리 그 백총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도 뭐 국민들 가본 게인데 뭐 아이 뭐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듣는 국민들이 불쾌한 겁니다. 그러네요. 자,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짚어봤는데, 그래서 정동영 장관의 그 지나가다 차 한잔 마셨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뭐 그때 중요한 자리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때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좀 다들 민감하게 움직일 때였는데, 공을 세워야 될 때. 당신도 좀 약간 뭐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저희 전재수 의원 그렇습니다. 속보 이거 정말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전재수 의원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난 시계 차본 적도 없어.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다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하면서 난 당당해 하면서 그냥 인천공에서 고개 90도로 꺾고 인사하면서 나가셔가지고 되게 당당해 보였거든요. 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지금 있는 상황은 뭐냐면 전재수 네. 의원이죠 지금 예. 현재. 전 장관이 미국 출장 중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사실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재수 의원의 말이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저희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전 굉장히 공경한 처지가 됐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몰라. 어떡할 거야 저거. 저게 지금 중앙일보 오늘 기사에 네. 나온 2020년 3월 23일 날 통일교 계열의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의 사진인데 저게 지금 아마 저 때가 총선 전이니까 그 운동할 때 입는 선거운동할 때 네. 입는 옷을 입고 앞에 책이 보이시죠? 저 책이 바로 오른쪽에 확대된 것처럼 평화의 어머니. 네, 평화의 어머니,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저렇게 들고 사진을 찍었다. 저런데 모를 것이라고. 아니, 아니, 물론 기억이 안 났을 수는 있어요. 저게 자기가 워낙 선거 기간 중에 여러 사람 와가지고 사진 찍고 아니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기억하는 것 같아요. 동네 형 누나들 부탁으로 어떻게 매몰차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알고는 찍은 거 분명히 같구만. 그때 지금 스케줄표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 그때 스케줄 지금 다 보고 지금 아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뭐냐면 시간대별로는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그 날짜에 있었는데 나 거기 있었는데 그 날짜에 아니 지역구 의원이 지역 행사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예. 뭐 잠깐 있다 가고 옮겨다니면서 하는 건데 같은 날이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또 날짜도 틀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통일교 특별보고에서 전재수 당신 장관이었죠. 그때는 의원이었고 600명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걸 딱 듣고 뭔 얘기야? 난 그 시간에 부산 구포성당 본당 6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반발해서 그런가? 이게 뭔가 좀 통일교에서 보고가 틀렸나 그랬더니 그날이 아니었고 그날은 5월 달에 그 통일교 600명 모인 행사는 네. 부산 백스코의 희망전진대회인데 그때가 아니라 9월 9일 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그 문선영 총재 6주기 맞아서 그 6주기 기념 오지구
친한국 지도자 초청 만찬 여기서 축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또 그리고 자기가 벌초를 했다라고 한 날 네. 예. 부산 소재 식당에서 카드 사용 내역도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봐봐요. 그 벌초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봤어요? 벌초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야밤에 하지 않고 한낮에 했어요. 예. 당연히 벌초 한낮에 하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자 9월 9일 2018년 당신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저는 그날 벌초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 행사 이름이 롯데호텔에 몇 시에 열렸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만찬이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아, 만찬. 저녁이구나. 오찬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찬. 누가 저한테 2025년 12월 15일 날 오후 4시에 뉴스트라다무스 촬영했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죠. 무슨 말씀이세요? 전 오늘 낮에 벌초했어요. 수육 먹었어요. 회사 후배들 한단고기 나가서 먹었어요. 수육 환단고기, 환단고기. 수육 네. 먹었는데 수육에다가 저 감자전 먹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점심 때 그거 먹었을 수는 있는데 오후 4시에 뉴스트라다무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해명에서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시간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벌초 자기는 어떡해. 그냥 여기 노을이 아니잖아. 했다. 네. 저게 전형적으로 할 말 없을 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발버둥. 아. 저건 발버둥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가 최소한 7번 접촉했다. 아까 그 체크된 그쵸. 사진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7번 접촉했고 그 사단법인 그 통일교 산하단체의 그 사단법인은 5번인가를 갔었고 한 네. 번인가는 그 자리 못 가니까 축사를 보내주기도 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그 단체하고 친밀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지금 그럼요. 저기 또 저것도 다른 사진이죠. 그 통일교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축사하는 거와 저 그 그렇습니다. 단체 사진 찍고 하는 저런 사진들이 나오니까 통일교하고의 그 아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던 거는 뭐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금방 들통날 얘기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뭐 본인은 아무 상관없는 양 정말 억울한 양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서 진짜 그 전재수 의원이 공항 도착해가지고 네. 제일 저 그때 눈에 띄게 많이 한 말이 뭐냐면 확실하고 당당하게 밝히겠다라는 예, 말, 예.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더라고요. 예. 아, 이 사람 확실하지 않구나. 이 사람 당당하지 않구나. 저는 그때 그 느껴졌거든요. 예. 역시 지금 해명들이 전부 다 불투명하고 해명 애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사실 지금 정동영 장관은 물론 이렇게 뭐 돈 받았다 여기까지 안 나오는 건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 정동영 장관은 그래도 장관직 수행하잖아요. 네. 근데 왜 전재수 장관은 어차피 돈 받은 거 전혀 사실 아니라면 장관직 그냥 수행해도 될 텐데 사의를 표명했고 그걸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빨리 절차 거쳐서 그냥 오후 늦게 수리됐습니다 발표하면 되는데 바로 곧 이어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그걸 밝히고 수리하면서 아주 빨리 잘라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이상한데? 근데 점점 그 뭔가 전재수 장관은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해명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추측이 점점 현실화하는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이 진짜 이렇게 발언했네요.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사실 그걸 무근이다. 딱 반대로 진짜 생각하면 이상하네요. 돼요. 이런 표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원래 전재수 의원이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그러니까. 편이거든요. 예. 원래 방송을 하면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워딩이 기억이 나네요. 그거부터가 좀 어떡해. 이상했어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리고 이상한데. 네, 그리고 맞아요. 뭐 저는 이제 뭐 빨리 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지금 뭐 경찰에서도 국수본에서도 이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는데 네. 전재수로 끝날 문제인가? 그리고 뭐 국수본에서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지가 있는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압수수색 하는 것 같긴 한데. 저 그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일단 그거 짚을까요? 아니면 전재수의 부산부터 짚을까요? 부산이요? 네. 전재수 의원도 부산시장 나갈 수 있느냐 마느냐 부산 저는 넘겨주느냐인데. 지난주까지 나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하면 되죠. 네. 뭐 나 선거 나가니까 수사도 못 받겠고 네. 뭐 재판도 못 받겠고 최대한 끌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당선되면 또 이제 그걸로 유야무야 어떻게든 누를 수 있겠죠. 그렇다 한다면 글쎄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기사의 뉘앙스로 봐서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지금 계속 왜냐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냥 봐도 지금 약간 너 계속 빈틈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 때 이걸 어떻게 버텨내요? 당내 선거도 애매한데 당내 경선도 애매해질 수 있는데 글쎄요. 부산 누가 가져가요?
부산은 근데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 그래요? 생각에는. 네. 박형준 네. 시장이란 지금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시장 도전자들이 꽤 있으시니까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전재수 의원 빼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나와서 떨어지면 진짜 여기서는 골로 가는 거거든요. 예.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이게 어떻게든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지. 예. 전재수 의원이 만약 부산시장 나온다는 것은 의원직도 재밌네요. 때려치고 선거 나와가지고 지면 그러네요. 방패방위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아, 현직 의원 배지란 보호막을 없애고 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이게 올인이 되겠구나. 그럼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전재수라는 사람을 기본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고 여기 해양수산부 장관 시키고 해양수산부 부산 그러니까. 보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부산에서 정말 3번이나 민주당 간판 당선된 이 전재수가 부산시장 나가서 부산시를 딱 차지하고 이 빌드업도 했던 이 계획이 지금 다 거의 흐트러지죠. 다 흐트러진 거죠. 흐트러진 거죠. 그지만 그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근데 뭐 네. 김영춘 지금 의원도 다시 소환되는 거 보면 예. 아, 김영춘 의원 좋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길 그래. 수만 있으면 뭐 어떤 좀 승리 카드를 아마 내밀 거라서 꼭 전재수 의원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진짜 부산시장 드롭하게 되면 본인은 의원직 지켜야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럼으로써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는 없어졌다. 사실은 당연히 전재수 의원이 그 빠질 거 국회 생각해서. 배지 띄고 부산시장 예, 선거 예, 나가니까 예, 그 자리에 누가 출마하느냐, 그렇죠, 뭐 그렇죠. 조국 대표가 나가니 누가 뭐 나가니, 한동훈 대표가 나가니. 나가니 뭐 거기 다 물 건너갔다. 그 시나리오는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다. 부산 그렇습니다. 북갑 문 닫혔습니다 이제. 네,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이 시원시원하시죠? 지금 판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서울 당당 보수의 아들 설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좋아요 1000개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0개까지 자, 가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판 관련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내가 그런 진술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진술을 다 거의 안 했거든요. 예, 태도가 확 바뀌고 네. 진술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예. 오늘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전 부회장 이현영 씨가 저 윤 전 본부장이 혼자 사고 치고 다닌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2022년 2월에 그때 당시에는 펜스 미 부통령과의 만남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에서도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다고요! 라고 하면서 외친 거예요. 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인드에 스크래치가 나면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긁히면 예. 확 영어. 치받는 스타일이네요, 네. 진짜. 근데 하면서 봐. 그럼 또 이재명 대통령 측이나 이쪽에 대한 공격이 나왔으면 네. 정말 이게 이 양반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잘 가늠이 안 돼요. 송 변호사는 가늠이 돼요? 가늠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아,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걸 많이 간과하는데 물론 통일교는 굉장히 이익 집단이고 로비 집단으로서의 속성을 띠고 있지만 네. 뭐 저는 그들의 믿음에 동의하진 않으나 그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을 어머니로 모신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은 그런 종교 집단에서는 결국은 뭐 이른바 참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네, 하는 트루마더. 네. 한학자 총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 그걸 정점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금 이 통일교 현재 주류 세력과는 완전히 척을 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통일교에서 이 윤영호 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면서 네. 꼬리 자르기 하고 그게 있죠. 12월 12일에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일제히 실린 광고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나왔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이현영 전 부회장의 진술도 결국은 이걸 나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려는 것이다라고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앞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했던 진술은 무엇이며 또 본인의 재판에서 그에 앞서 입을 다물었던 건 무엇이냐라고 그러니까요. 궁금해들 하실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은 통일교가 본인을 정말 가시적으로 배척하려고 한다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그래도 통일교에서 뭐 넓게 잡아서 5손가락 안에 네.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움직였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배열을 해보자고요. 자, 12월 2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첫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종교단체 해산. 네. 그다음에 12월 5일에 윤영호 씨가 본인의 청탁금지법 등 재판에서 네. 여야 공이 어프로치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12월 9일에 국무회의 발언이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날 이제 특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날이기도 하죠. 네. 예. 그리고 12월 10일에
역시 본인의 재판 그 최종 진술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말을 안 했죠. 예. 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그 통일교의 송영천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예. 12월 12일에는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일제히 사죄 광고가 실리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알듯 말듯하게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진술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어떤 진술인지 특정해서 철회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애초에 일단 특검에서 그 사람이 진술했던 건 적어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은 맞는 거예요. 예. 허위 진술을 해야 될 만한 어떤 동기도 찾아볼 수가 전혀 없고. 없죠. 예. 그런데 12월 9일에 그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연거푸 나오니까 두 번째 그렇죠. 이건 통일교 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가시적인 위협이 되거든요.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통일교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3조, 밝히신 거 예,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공식적으로 카운트된 것만 3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것만 그런 거죠. 그렇죠. 국내 진짜 거. 그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김태현의 정치쇼 나가셔서 장윤미 변호사랑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3조다. 내가 2조 9,900억. 내가 어디서 보셨군요. 봤다. 그래서 예. 그 본인들이 다들 그 이후 3조라고 하잖아요. 예,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회계보고 한 게 3조예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부동산은 사실은 시가와의 차이를 더 감안해야 네, 네. 되겠고 비상장 주식은 또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고 하겠지만 회계 장부상 순자산이 2조 9,900억 그러니까 네. 3조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지금 전재수 의원이 반복해서 접촉했다고 하는 뭐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연합 예. 이런 반계 단체들은 또 제외하는 거예요. 아. 일본에 있는 재산 또 그렇죠. 논외로 한 거고 그렇죠. 재단법인이니까 네. 논외로 한 거고 그러면은 일단 한국에 있는 그 재단법인의 공식적인 재산만 3조인데 그걸 해산시킨다. 네. 재산이 국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고로 귀속시키라는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이 그 재단법인 보여줬죠. 정관에 그 해산되면은 자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기로 돼 있으면 그건 국고로 귀속이 돼요. 네. 그리고 그 3조의 재산 중에는 통일그룹 주식이 있어요. 예. 네. 그게 한 5,500억 되거든요, 장부가로. 네. 장부가로.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통일교가 해산되면 통일그룹을 국유화하는 결과가 그렇죠. 예. 통일교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는 본인의 그 위치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나를 가시적으로 쳐내?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서 이렇게까지 해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윤영호 씨의 그 진술은 좀 예상되는 바가 있고 그렇게 모순되진 않아요. 나름의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 지금. 맥락이면 윤영호 씨가 앞으로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가시적으로 나를 꼬리자르게 하고 쳐내? 그럼 나는 이제 통일교가 해산되든 말든 내가 하는 얘기 다 할 거야. 이쪽으로 갈까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까지도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 보고 예. 자기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언동들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또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를 계속 할 거라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로 가시적으로 쳐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반응한다. 그게 저는 오늘의 진술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말씀- 예.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앞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할 때 그 윤영호 씨의 입으로부터 어떤 새롭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에 기대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예. 일단 확보한 증거를 위주로 정밀하게 맞춰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통일교 사람들은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섬기는 그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허위 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질서에서는 매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TM에게 올라갔다고 하는 특별 보고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자료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그걸 정치인들의 행적하고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TM이 트루 마더잖아요. 지금 2,000분 함께하고 계신 가운데 말씀드린 우리 순간 박상수 변호사도 아, 함께 그렇지. 2,001분으로 같이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이렇게 댓글창 참여가 늦으셨어요. 아, 예, 제가 좀 네. 늦었습니다. 아유, 아유, 네. 그래도 아유, 와주셔서 어디서 이렇게 예쁜 감사해요. 칼 메고 지각했나 아, 하셨어요. 예. 네. 오늘 조금 패션을 좀 신경 쓰고 왔는데. 네, 네. 예, 아유, 예. 뭐 지금 네, 윤영호 본부장 통일교 관련돼서 네, 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네, 이제 통일교 해야 먼저 되는 갈까요? 거는 네, 한 네. 가지 확실한 거는 네네. 우리 당은 지금 이미 살을 내준 상황이에요. 예. 네네. 예,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예. 네. 야당 국회의원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구속돼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소돼 있고 네, 권성동 의원이 아주 중진 의원이 네, 중진의. 자,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더 클까? 전직 장관이자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예. 전직 장관이자 여당의 거의 실세급의 게다가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뭐 얘기가 나오는 그 국회의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클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그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압수수색 그 의원실 그렇죠. 사무실 압수수색이 140분 늦춰질 네. 때 안에서는 파쇄기가 계속 파쇄기가 돌아가는 돌고 소리가 있었다는 거 들렸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야말로 딱 떨어지는 딱 떨어지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구속영장 쳐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속. 네.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과 여당 정치인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야당 탄압이에요. 아, 야당 탄압.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네. 이 혐의를 받은 사람. 안 그러면 권성동 의원부터 풀어줘야죠. 안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 네. 아니 왜 야당 국회의원은 구속을 시키고 여당 국회의원은 당당히 기자회견하고 140분을 버티고 파쇄기 돌려도 그렇죠. 그냥 가만히 그렇게 뭐 방어권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 수사를 저는 제일 먼저 예.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사안이고요. 네. 저는 권성동 의원 때도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은 이게 수뢰죄 법적 이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이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사유들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한 5대5 정도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해왔었는데 예.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똑같아요. 전재수 의원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몰라요. 예. 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영장 쳐라 이거죠. 네, 영장부터 쳐야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체포동의안부터 빨리 보내야 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 민주당에서 일단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장실질수사 들어가야죠. 통일 위기로 이어가죠. 예. 네, 통일교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거나 영상 축사를 보냈다라는 주장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거 좀 잠깐 넘어가고 전재수 의원이요. 어제 의원실에서 덜덜덜덜덜 이렇게 파쇄기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구속해야 돼요? 일단 이게 네. 복수의 언론이 분단위까지 특정해가지고 보도를 네. 했어요. 어제 오전 9시 47분하고 9시 53분이라고 이렇게 네네. 두 시간대를 정확하게 특정했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사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들 간에 크로스 체크가 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예. 그렇죠.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 조선일보까지 보도를 할 정도면은 예. 저는 현장 기자들 간에 거의 이견이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예. 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전대미문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회관에 와서 압수수색을 매주 하더니 예. 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 특검이 한창 활발하게 돌아갈 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국회의장실에 어떤 허가를 받는다는 그런 핑계로 2시간 20분이 지연이 되면서 예. 그 시간 동안에 안에서는 파쇄기를 돌리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히고 그런데 민주당이 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리는 만무하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너희 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이런 내로남불의 세계관이 근데 이제 유명화되어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 내로남불이란 말은 이제 너무 일상화돼서 이거보다 훨씬 정말 후한무치한 이 행위를 할 때를 맞아요. 묘사하면서 다른 표현을 빨리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 이제 그냥 의뢰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내로남불 안 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타격감이 없어요. 좀 아이디어 좀 나중에 한번 생각감 주시죠. 내금 남똥.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금 남이 싸면 또. 직무유기가 지금 이제 혐의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 요즘에 이제 신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저기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요즘에 자주 쓰이는 용어 중에 그 가불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답을 있죠. 예, 앞뒤로 다 막힌. 예. 그 지금 보면은 전재수 의원과 민중기 특검은 서로 가불기에 걸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송영 변호사도 잘 얘기를 했지만 109일 정도를 짬을 시켰으면 뭉갰습니다. 네. 109일 정도를 뭉갰는데 지금 전재수 의원이 빠져나갈 한 가지 길이 공소시효 완성이에요. 예. 공소시효 완성이거든요. 예. 근데 109일을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보내지 않았으면 공소시효 완성을 이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빨리 그때 수사해서 그렇죠. 일단 기소를 해놓든지 아니면 맞아요. 정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빨리 이첩을 맞아요. 하든지. 이첩을 하든지. 예.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공소시효로 빠져나가면 민중기 특검은 직무유기 빼박으로 걸려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민중기 특검을 살려주면 전재수는 공소시효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서로가 둘 다 사는 방법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나가 살고 하나가 죽거나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거나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된 거죠.
저는 전재수 의원이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상 저의 경험치과 저의 네. 생각으로는 뭐 거의 빼박의 상황에 간 것 같아서 맞아. 전재수 의원도 저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아마 유죄의 판단을 법원에서 엄중하게 네, 받아야 네. 될 것 같고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혹시 공소시효가 도구 안 했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잘 된다고 해도 여전히 민중기 특검은 직무유기로 혼나야죠. 맞아. 저는 옛날 같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영장이 나가야 신청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은 네.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사실 빠져나가기가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아무런 그 계속 해명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그걸 반박하는 증거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그 일부 언론은 딱 제보한 거나 취재한 내용을 들고 전재수 의원이 해명할 때만 사실 툭툭 던져서 그렇게 얘기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약간 그것도 일종의 가불기에는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걸려 있고 예, 예. 저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출마를 하면서 그 뭐가 있었냐면 지역구에 약간 이단으로 몰리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다 해서 캠프에서 거기를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갔거든요. 예. 네. 거기를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를 갔을 때 지역에 있는 또 그 교파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유권자들의 그런 분위기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안 갔단 말이죠. 예. 아마 많은 그 지역구 선거를 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이게 그 교계 내에서의 그런 다툼이라는 게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책도 아니고 홀리마더 큰어머니인지 참어머니인지 TM, 트루마더. 트루마더인지 하여튼 이런 예. 분의 그 사진까지 있는 그 책 이름도 써 있잖아요. 평화의 어머니. 예. 네. 그걸 들고 사진을 찍어놓고 어떻게 안 찍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찍는 사람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찍는 사람 많아요. 이- 후보 출마한 사람들 중에 네. 그거 많죠. 딱 들어오면 일단 고민을 이거 들고 내가 사진 찍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아무런 그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전재수 의원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TMI 시끄러 조용히 해 너무 정보가 많잖아는 게 아니고 TM 트루마더 참 어머니 한 학자 여사 관련된 특별 보고를 보면은 2018년뿐 아니고 2019년 1월 9일에도 만났고 그 전에 보름 전인 12월 27일 전재수 미팅 이런 것도 많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딱 옛날 청와대 VIP 일정 대통령을 VIP 하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트루마더와 약자로 TM. 그러니까 아까 송 변호사 네. 말씀처럼 TM 일정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정리하는 문건은 사실이 아닌 걸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들 내부의 체계에서는 숭배의 대상인데 네. 어떻게 그분한테 보고하는 걸 허위로 적어요? 네. 아니 청와대에서 VIP 일정해서 VIP한테 보고하는 거에 허위로 누가 수석이나 비서관이 정보 상상도 못하잖아요. VIP 지금 어디로 이동하신다 틀려. 막 만약에 그냥 저 못해 못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봐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미 확보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잘 맞춰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지금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는 통일교의 그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도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은 9월 9일에 있었다고 하는 문선명 총재 6주기 추도 네. 부산 지역 만찬. 네. 거기서 신한국 이제 지도자 초청.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이제 뭐 전재수 의원이 비행. 지금 추도사를 했냐 안 네네네. 했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그걸 전재수 의원이 추도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행사 마치고 비행기 타고 상병했음. 그렇죠. 이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는 실명으로 타는 거니까 아이고 그러다. 탑승 기록 확인해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반나절이면 나와요 그거. 어떡해.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날 만약에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하고 접촉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재수 의원이 비행기 타고 가는지 KTX 타고 가는지 뭘 타고 가는지 그러네, 알아서 그걸 승용차 타고 그러네요.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러네요. 신빙성이 높은 게 그 다음날 여의도에서 행사가 있었잖아요. 전재수 의원이 주관하는. 그러니까 봤어요. 비행기 그죠. 아 참. 그러니까 상경을 어떻게든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수단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경남 의령에서 9월 9일 새벽부터 벌초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고 의령이 무슨 부산에서 몇 시간씩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부산 가서 행사 참석하고 상경하는 그 루틴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은
그날 뭘로 상정하셨는지 좀 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특검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바로 송영훈 변호사입니다. 특검 우리 들어가자고요. 하면 하루는 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러니까요. 아니 이건 민주기 특검 진짜 지금 나와 있는 증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의지가 얼마나 큰 건가 중요한 거지. 그 난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재수 의원은 관련해서 어떻게 법의 판단을 내릴 것이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 여부인 것 같은데요.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가지고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이 틀렸었거든요. 우리 그냥 목적 없이 친하게 지냈던 거야. 아니 사실은 목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그 목적이 너무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해저터널. 네, 해저 이만리 지하터널. 저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부산의 의원을 꼭 친하게 지내야겠다. 전재수 의원과 정말 밀접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문선명 총재 시절부터 저 얘기가 일종의 정말 교시처럼 내려왔고 저기에 통일교 전체가 목을 매다시피 한 수건 사업 중에 수건 사업이었는데 마침 저 부산과 일본을 잇는 쪽에 부산 포인트가 딱 전재수 의원 지역구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북강서갑인가 네. 거기여서 물론 전 가덕도라고 돼 있기도 했지만 원래 있는 데는 그 북강서갑 그쪽이어서 하여튼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집요하게 접촉의 대상으로 통일교 삼았던 거 이 정황은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접촉도 꽤 많았고 어젠가 중앙일보는 최소한 뭐 7차례 접촉이 있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러면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이고 그렇다. 하여튼 어쨌든 상당한 접촉과 상당한 사례 뭔가 고마움의 표시 서로 간의 소통 이런 거가 있었다는 거를 벗어나기는 전 거의 이제 뭐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통일교 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통일교 교리가 좀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인인 나라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어떤 종된 나라인데 그렇죠. 이게 통일교에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네.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에 가서 반성을 해라. 예. 그러면서 통일교에 돈을 바치고 반성을 해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교가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이 통일교 분들이 일본 정치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과 그렇게 됐던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품은 분이 아베 총리를 암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통일교가 보면은 묘하게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해저 터널을 뚫는 걸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수건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그 연결되는 지점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요 생각이 드러나는 게 여기도 지금 이제 보면은 통일교가 이 해저 터널을 뚫는 데를 대비해서 일본 사가현에 규슈 지방의 사가현에 가라스라는 지방에 땅을 엄청나게 사놨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가라스가 어느 지역이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가라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진왜란때 쳐들어왔던 곳입니다.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 모든 걸 이런 개념이랑 맞추고 있어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임진왜란의 기점인 가라스로 해저터널을 뚫고 들어가고 예. 죄의 땅. 일본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죄닦음을 해야 된다. 일본이 그걸 일본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먹혀요 일본에서.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세를 이렇게 막 확장을 해서 교세는 사실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셌죠. 그래서 근데 예. 일본 우익들이 그래서 통일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 이게 그 묘한 그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이 그런 거에 일종의 죄를 씻는 탄감이라고 탄감이죠. 그래서 가라스랑 연결하는 거고. 예. 뭔가 그 한국과 그렇죠. 일본의 그런 죄 씻김이나 뭐 한국이 맞아요. 아버지의 나라, 일본이 어머니의 나라, 아담과 하와로 가요. 하와 이렇게. 예, 맞아요. 거기를 물리적으로 한일 해저 터널로 딱 뚫어서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문명이 뭐 탄생한다 약간 그런 논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왜 이 얘기를 길게 드렸냐? 이게 누구랑 맞아요? 아니 봐봐요. 일본한테 반성해라.
죄딱금을 해라. 그거. 누구랑 맞아요? 두고. 죽창가랑 맞지 그래, 않아? 그래. 그러니까 통일교가 민주당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랑 맞다니까 그냥. 죽창을 들어라. 죽창가랑 그냥 같잖아 그냥. 자, 이 부분은 우리 박상수 변호사의 이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네. 추론이다. 교리를 놓고 예, 봤을 한- 때 한- 교리상 통일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너 때문에 또 여기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잖아. 여기 모범생 여기 이상한 애들 또 생겼잖아. 아니야, 어쨌든 아 진짜. 충분한 아니, 상상력의 세계. 자 우리가 이 오늘 짚어봐야 될 게 사실 해수부 장관이 예, 이 정권의 초대 해수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됐는데 6개월은 조금 넘었지만 어쨌든 6개월 넘었고 그러니까 임명한 지는 6개월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해수부 장관이 포토라인처럼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200억 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뭐 해수부 장관이요? 네. 전재수 장관. 오늘 예. 경찰 갔잖아요. 허리 어떻게 관련해서? 보셨어요? 네, 경찰 갔는데 뭐 발언도 많이 했고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 좀 더 짚어주세요. 먼저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2018년경에 현금 2천만 원하고 처음에는 뭐 네. 명품시계 2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까르띠하고 까르띠에. 불가리.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경찰은 불가리로 압축을 한 것 같아요. 하나.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인지는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그 뭐 시사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어떤 시기를 샀는지는 밝혀내겠죠. 근데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자금 위반이냐 아니면은 한일 해저 터널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뇌물이냐. 근데 전 적어도 이 뇌물 이 시계 있잖아요. 이걸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돈을 맞아요. 제공하지 어떻게 그러네요. 시계를 네. 정치자금으로 제공을 해요. 이 부분은 적어도 뭔가 청탁이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에. 그럼 같이 전달을 했으면 이거는 뇌물로 포섭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거는 뭐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번에 또 압수수색을 하면서 드러난 게 책값. 네. 전재수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잖아요. 네. 출판 네. 기념회를 열면 보통 그 자리에서 책을 사지 않나요? 출판사 출판 통해서 맞아요. 서점에서 예. 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카드 포스기도 들고 네, 그쵸. 의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일교가 윤 전 본부장이 500권 한 권에 2만 원. 네. 책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그래서 예. 따뜻한 전재수. 숲. 따뜻한 따뜻한 숲이래. 숲. 네, 따뜻한 숲. 한 권에 2만 500권을 현금 1,000만 원을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어치를 사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1,000만 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변형된 정치자금, 불법, 편법 정치자금이냐 아니면은 이것도 뭐 전재수 위원에 대해서 잘 보기 위해서 청탁 앞으로 부탁하기 위해서 이거를 청탁 목적으로 제공한 거냐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재수 위원은 정당한 거래다. 서점을 통해서 사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당하게 사서 자기는 불법으로 받은 거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통일교가 그동안 통일교는 책을 살 때 한 권씩 비치를 해놓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이 책은 500권을 사가지고 통일교 창구 앞에다 이렇게 쌓아놨대요. 쌓아놓고 그럼 이거 신도들한테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나눠주지도 않았대요. 나눠주지도 않고 어느 순간 이 책을 전부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래요? 이거는 뭐 같아요? 이게 정당한 거래로 이걸 산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읽기 위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예. 그냥 뭐 어떤 전재수 위원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샀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전재수 위원이 뭐 정당한 거래였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지 전재수 위원이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중요한 거 네. 공소시효. 그렇죠. 공소시효. 그거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계속 금액이 줄어드는 게 이게 뇌물 지금 정치자금은 올해 안에 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하고 있고 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근데 이게 뇌물이면은 3천만 원 넘어가면은 10년이에요. 근데 3천에서 5천까지는. 근데 네. 지금 이 부분이 현금 2천만 원하고 계속 불가리 줄이는 게 불가리 시계가 500이 아닐까 싶어요 느낌에. 예. 그렇죠? 그럼 책값 얼마야? 책값에서 줄이면 3천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공소시효 같이 만료될 수 있는 문제예요. 기분이 이거는 좀 더 갑자기 좀 그러네요. 그렇죠. 수사를 네. 진행해도 아마 면죄부를 주려고 수사를 진행하는 거.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특검을. 의심의 여지를 없애려면 특검을 최소한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민주당 관여 없이 국민의힘이 됐든 아니면 뭐 개혁신당이 됐든 어디선 특검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추천하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하나 임명해서 정말 제대로 수사할 사람이 특검해가지고 그 사람 보기에도 아이고 우리가 봤는데도 이거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했네요. 이거 민중기 특검이 참 잘못하긴 했는데 공소시효 도과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뭐 그렇게 됐나 보다 그나마 좀 고개를 끄덕일 텐데 지금 경찰 국수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4천만 원 시계 2개가 2천만 원 시계 한 개를 줄어든 것도 좀 뭔가 석연치 않은데 네. 이거 딱
3천만 원의 징역 저 공소시효 7년짜리 그 경계선상에서 뭔가 이렇게 암약하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 이 정부와의 경찰 행안부 장관은 현역 민주당 의원, 경찰청장은 공석중, 국가수사본부가 정말 제대로 할까? 수사하는 척 굉장히 칼을 휘두르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도 안 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그럴 수 뒤에서 뭔가 있잖아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지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증거인멸 또 기회를 줬잖아요. 네. 압수수색 가서 백사- 문 앞에 우두커니 140분 동안 서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돌았다는 그 거예요. 안에서 파쇄기가 신나게 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뭔가 우리 계속 만약에 쏘는 거야.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압수 대상이 됐으면요 아마 옥상에서 레페 하강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네. 뭐 가만히 2시간 넘게 동안 만담 나누면서 앞에서 그 안에서 파쇄기 돌리는 동안 우두커니 있었다는 것도 하나. 그리고 본인 또 알리바이도 하나씩 깨지고 있어요. 그때 뭐랬습니까? 2018년 9월 9일 날 그렇죠. 토요일 행사 안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정치자금 계좌에서 확인해 보니까는 그날 근처에서 식당에서 맞아요. 예. 한 10km 근처 되는 네네. 곳이래요. 거기서 그 결제되게 나와요. 거기에 의원하고 의원 수행했던 보좌 직원들하고 같이 3만 원 이상 33,000원. 33,000원 식사한 결제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네. 면옥집에서 냉면을 그 잡수셨나 봐요. 냉면집. 네네네. 그렇죠. 저게 10km 거리면요. 그 네. 차로 가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네.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갔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게 알리바이가 오후에 설득력이 결제된 없다. 건가요? 그랬을 거예요. 뭐 그렇죠. 아침에 결제됐으면 오전에 벌초하고 네. 와서 밥 먹고 롯데호텔에서의 만찬이었잖아요. 저녁 네, 네. 행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벌초하고 이제 배고프니까 출출해서 가는 길에 잠시 이제 냉면 먹고 네. 롯데홀에서 만찬할 때 이제 푸짐하게 먹으려고 중간에 간식으로 드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9월 9일에 대해서 알리바이로 내세웠던 나 그렇죠. 그날 경남 의령 선산에서 새벽부터 산 6개 타고 벌초했다. 이 주장은 사실상 깨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오전에 벌초했든 말든 저녁 행사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더군다나 의령이 아니라 이 저녁 행사장 근처에서 식사를 정치자금으로 결제한 것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를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의령에서 아침에 살을 6개 타셨는지 60개 타셨는지 벌초한 거하고는 알리바이가 전혀 관계가 그리고 없다. 의령하고 롯데호텔 부산의 롯데호텔하고 거리가 100km가 안 돼요. 87km예요. 저희 지금 지도 한 시간- 아침부터 한 시간 반 해봤어요. 거리야. 정말 그러니까요. 가더라고요.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금방 있어요. 가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황이 더 있는 게 뭐냐면은 9월 9일 날 통일교 행사 때 그러거든요. 그 다음 날인 9월 10일 날 윤영호 네.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한테 전재수 장관이 전재수 의원이 도와주기로 했다라면서 특별 보고란 것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셨다. 그렇죠. 네. 예. 아니, 그 그러니까 사실은- 딱 맞잖아요. 아니 그 비행기를 타고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는 그 기록만 그건 반나절 경찰이 지금 이미 맘만 먹어서 확보했을 것도 맞아요. 끝났어요. 왜냐면 그는 공항 이용으로 항공사에다가 기억. 네. 내놔라. 그러면 전재수란 이름 위에 실명 아니고 딴 사람 이름 못 하잖아요. 그쵸. 어디서든. 그럼 진짜 밤에 부산에서 서울 이 비행기 타고 아니 통일교 행사 안 왔으면 통일교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재수 의원이 비행기 타고 그 밤에 부산에 서울 간 거 어떻게 알아요? 의령에서 벌초하시고 가신 분이 그 사람을 맨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럼 100% 아니 99.9% 저녁에 이 행사 왔었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9월 8일 날도 부산에서 주요한 기록이 있어요. 압수수색에서 밝혀진 거야. 그래요? 이분이 8일, 9일 부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령에서도 벌초를 하고 롯데호텔도 있고 그날 이제 밤에 비행기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벌초만 가지고 본인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는데 그 알리바이가 사실 성립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리바이 그러니까요. 벌초밖에 없잖아요. 알리바이가. 네. 비행기 타고 간 것도 공항까지 내가 보기엔 윤영호 본부장이 차를 내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증거가 있는데 왜 증거 자꾸 없다고 하세요, 민주당 의원분들은. 이거 한번 해볼 것 같기도 한데. 자, 경찰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일보가 오늘 이런 기사를 뽑았어요. 이게 지금 핵심 알리바이. 이게 이날의 행적이 제대로 밝혀지면 전재수 의원은 불같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오빠 난 상관없어, 윤영호 혼자 일기 쓴 거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행사 9월 9일 행사에 참석했던 A씨를 만났는데 A씨는 전 의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죠, 기억이라는 건 온전치 않으니까요.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A 씨는 현재 그 통일교 내부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보도 관련된 기록지 등에는 전재수 의원과 함께 추모사를 했던
그렇게 초청된 인사로 꼽히는 분이에요. A 씨도 했고 전재수 의원도 했다. 네. 뭐 추모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A 씨 한 사람한테 이 국민일보가 물어봤더니 난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분을 기억하고 거기서 나 못 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휴대전화 우리 사진 찍으면 휴대전화 그 사진첩 갤러리에 다 저장이 되잖아요. 거기 봐도 그 몇천 장 사진을 다 봐도 전 의원 나온 건 없더라. 그러니까 A 씨 얘기는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하게 전재수 의원에게 그나마 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같이 추모사를 했다는 사람이 나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사진에도 없던데. 근데 그거 말고는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전재수 의원이 나는 벌초했으니까 거기 안 갔어요. 라는 이 주장은 이미 좀 깨진 것 같고 저녁에 그 근처에서 식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이것도 어떻게 통일교칙 귀신같이 알았고 그다음에 다음날 특별보고에도 전재수 의원이 뭐 도와주긴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은 전재수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이 정도 의혹이 있었으면 문 잠궜는데 기다리지 않고 러펠 타고 들어가서 창문으로 푹 들어가서 다 이렇게 잡아왔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권선동 의원이 지금 말할 것 같아요. 나도 전재수로 태어나고 싶다 다음 생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넥타이 받아가지고 한 학자한테 절을 했네 만에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이번에 정치자금 위반으로 4년 구형했잖아요. 네. 검찰이 구형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특정 종교단체가 결탁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거기다 네.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 그죠. 지금 전재수 위원이 하는 행동이 딱 이거예요. 그럴 수도가 있다. 근데 이제 소멸시효 네. 문제가 있으니까 공소시효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것만 네. 이게 해소가 된다면 이분도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될 사안이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